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마스크도 벗고 외출도 많이 하게 되면서 관련 산업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에스테틱 용품이나 관련 기기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기자들도 이 마스크를 벗고 중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화장에 다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최근에는 에스테틱의 힐링 개념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꾸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가꾸자,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초음파 리프팅 기계와 보톡스 필러 등을 만드는 한 글로벌 기업이 지난 주말에 코엑스에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나다운 아름다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넓은 광장에서 요가나 타바타, 러닝 클래스 등을 열고 향수 만들기나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의 부스를 운영해 사람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획일화된 미용과 성형의 에스테틱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나를 찾고 나를 돌보고 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새롭게 정의된 에스테틱을 저희는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이 모였네요. 네, 2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요가 클래스 같은 경우에 사전 신청이 3,000명 넘게 몰리면서 조기 마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가 클래스에 3,000명 넘게. 엄청 많다. 이상한 기자 말대로 이게 요새 단순히 예뻐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힐링, 마음 건강 이런 것까지 화두가 되니까 저렇게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는 유튜브에 힐링타임즈라는 컨텐츠를 운영하는데요. 이게 화장품을 소재로 한 ASMR 컨텐츠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엔 더 인기여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업체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코로나 이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또 다른 또 점프업을 또 꿈꾸는 미용업계 소식 잘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은 또 뭔가요? 네, 중고차 시장 소식입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얼만큼 팔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 저도 사실 차 살 때 중고차로 샀고 요즘 네. 중고차 주변에서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몇 대나 되나요, 그게? 아마 신차보다 더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연간 380만 대 정도가 중고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와, 신차는 168만 대. 그러니까 중고차 거래가 신차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중고차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모델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기업도 중고차 시장에 뭐 진출했다 그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사업에 나섭니다. 인증 중고차 판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5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등 일정 거리를 뛴 자사 브랜드의 중고차를 사서 여러 가지의 품질 검사를 한 뒤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가 직접 중고차를 점검하는 방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요타 코리아나 옛 쌍용차인 KG 모빌리티 등도 비슷한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기술이 좋다 보니까 사실 중고차 차 좀 오래 써도 오래 가잖아요. 네네네.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고 또 팔기도 하고 이런 중고차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렌탈 업체들입니다. 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롯데 렌탈은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B2C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SK 렌터카도 앞으로 중고차에 대한 추가 진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중고차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를 못하는 걸로 예전에 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습니다. 매물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지만 정작 사러 가면 없다든지 하는 허위 매물 등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차량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살고 싶다는 요구가 강해졌고 네. 정부도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겁니다.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 GPT, 대화형 인공지능. 이거 하영 앵커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좀 맞아요. 신기해서 이 관련 소식이라면서요. 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나온 하이볼 제품인데요. 아니 이 술이랑 챗 GPT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 챗 GTP 기관의 챗봇에 맛있는 하이볼 레시피를 알려달라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와. 합니다. 오.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은 문답을 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단순히 어떻게 만들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제품 컨셉이나 제품명을 제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와.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등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조사 측은 원래 제품 기획 단계에서 챗봇 AI를 참고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추천대로 그대로 내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출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와, 안 그래도 요즘 기업 경영에 챗 GPT 쓰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NH투자증권은 사내 메신저에 챗 GPT 창을 넣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챗 GPT를 친숙하게 여기고 활용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챗 GPT를 이용한 종목 시황 요약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챗 GPT를 그대로 쓰는 곳도 있는 반면 거리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 하지만 챗 GPT를 금지한 거지 AI 챗봇을 업무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앞으로 삼성전자 전용 챗봇을 개발해 사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보안에 유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챗 GPT 사용 가이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